시황센터입니다. 4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곳곳에는 저희 집 앞에는 또 벚꽃이 개화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4월 아주 견조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출발 분위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강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중 그래프부터 체크해 보시죠. 0.79%, 0.8% 가까운 플러스권 이 시각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2463선 부근에서 방향성 찾아가고 있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 물량을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기관 현재 구간 1,000억 원 이상 이 거래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이 조금 전에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1,426억 원의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0.36%의 플러스권 874선으로 3거래일째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들여다보실까요? 여기에서도 기관의 순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60억 원 사자세고요. 개인도 2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계의 매도가 다소 부담스럽고요.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 300억 원 이상의 순매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특히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보시면요. 오늘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드 보복 전면 철회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가 무더기 강세인데요. 여기에도 아모레퍼시픽, 네마벨 게임즈, 호텔신라 등 코스맥스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코스맥스의 상승세가 가장 탄력적으로 잡히죠. 8.77%, 9% 가까운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쌍끌의 매수 신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굉장히 크게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죠. 셀트리온도 1.5% 오늘은 반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쌍끌의 매수세 기관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대의 반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네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 동반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무려 5%대의 플러스권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큰 폭의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보조금 기대의 강세 흐름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강도 신호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주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맥스 8.77%, 애경산업 12% 급등세, 쌍끌이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호텔신라가 7.4%,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등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록수가 오늘 18% 급락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바이오리더스가 20% 가까운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고요. 에코프로가 4.86%, 5% 가까운 플러스권,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세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파라다이스 10%의 급반등세, 중국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목도 현재 구간 기관 쪽에서 매수 신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강도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10%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쪽에 매수 신호가 굉장히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코스온, SM 등 그동안 좀 상승세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던 종목도 오늘 나름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네요. 자,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 들여다보셨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도 접근 가능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신문에 읽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최고영 의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양시장의 상승 무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이슈 가운데서는 금호타이어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이 금호타이어는 노조에서 찬성 60%를 넘겨 해외 매각에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더블스타의 매각이 되게 됐고요. 세계 10위권에 이제 금호와 더블스타의 합작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 먹튀 우려는 숙제로 자리 잡고 있고요. 매각 공고 1년 6개월 만에 매각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국내 설비 투자 등으로 먹튀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이번 M&A의 남은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거의 상한가 흐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관심권에 더도 될까요? 하지만 뭐 지금 이미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좀 급하게 좀 따라잡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일단 더블스타라는 기업과 이제 금호타이어의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기업끼리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글로벌적인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규모가 커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더블스타의 이 행동이 금호타이어를 다시 어떤 기술만 갖고 어떤 먹튀 우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시장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으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매각 공고 이후에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결국 매각이 되게 됐고요. 해외 기업의 금호타이어를 넘길 수 없다라는 등등의 노조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지만 60%가 넘겨 이제 합작에 이제 좀 기대감으로 더 긍정적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어려움을 증시가 겪었지만 결국으로는 주간 상승률로 양봉을 나타냈어요. 아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셨던 이유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주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벤처펀드도 개봉하게 됩니다. 이번 주 증시에 대한 전망해 볼게요. 일단 최근에 6주간 코스피 지수 흐름도 이 표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코스피 전망을 보며 하나금융투자에서 2,450, NAT투자증권에서 고점을 2,460, KTB투자증권에서 2,500. 자, 이것만 보더라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5일에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동반 출시됩니다. 50개 운용사의 100여 개 펀드가 동시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KLX 300지수와 관련 ETF 상장에 이어 코스닥 벤처펀드가 첫 선을 보이면서 코스닥의 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세제 혜택과 특혜를 제공한다는데 여기서의 코스닥 기대감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보다는 아마 코스닥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좀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코넥스나 아니면 KOTC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펀드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놓으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개인 고객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펀드들에 이제 큰 돈이 좀 몰리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은 큰 바이오 업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탄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 2달간의 지루한 행보장 끝에 이러한 펀드들이 나타나게 해서 좋은 수급을 좀 나타내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보다 더 작은 중소형주들 위주의 폭발적인 시장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타적인 부분으로 이제 고영이나 아니면 더존비즈론 같은 종목들도 사실 KRX 300이 편입돼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기타 중소형주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6주간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흐름 안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가 아쉬웠는데 3월 들어서는 코스닥으로의 매기가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로 돌아섰던 점, 자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4월의 반등장에서 보수적 대응을 염두에 댄다. 오늘 개장전에 머니투데이 기사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 기사에는 삼성 SDI를 매우 집중하는 기사를 탐색해 볼까 합니다. 2차 전지의 고속 성장에 전기차가 밀고 ESS가 끌고 전기차 매년 32%의 성장, 특히 ESS 시장이 50%의 고속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실적을 보면 그동안은 2차 전지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됐고요.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2차 전지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7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19만 대를 넘어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2025년에는 이 급증한 이 판매량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자, 삼성 SDI는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2차 전지와 전자재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폭스바겐에 이어 25종의 전기차 출시 예고한 BMW 수주도 기대를 한다는데 그 가운데 삼성 SDI 수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건립을 하고 있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서버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모든 게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서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게 이제 ESS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돼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게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게. 네, 오늘 주가 탄력받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부분이 이제 사고가 한번 났었죠. 이제 그 부분이 조금씩 시장에서 잠재워지면서 단기적인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ESS와 관련된 성장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 하반기에 네이버와 삼성 SDS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른 기사에서 삼성 SDI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금융투자나 메리츠투자, SK증권 10% 내외 수준에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고요. 중대형 전지 부분의 수주 확대, 매출 증가, 이 비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리딩투자증권에서도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25% 수준으로 더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주가는 2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였다면 오늘 특징 테마는 이게 아닐까 싶네요. 바로 카지노주, 화장품주, 면세점주, 바로 중국과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월요일 시작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해제가 되나 경색됐던 한중 관계 해빙 모드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며 수출 관련주들, 중국 수출 관련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종목들 볼까요? 토니모리, 롯데쇼핑, 애경산업, ABCAC,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등도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등까지 골고루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재상영되고 있고 중국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한국관이 허가되는 등 중국 내 한류를 엄격하게 금지됐던 분위기가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바로 이 주가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네요. 일단 한령이 이제 해제가 되었죠. 거의 해제가 되려고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갭상승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존 투자자들께서는 이거를 팔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좀 분위기에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적도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데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더 홀딩 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접근하실 분들은 한 2거래일, 3거래일 후에 조금 소폭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나이였나라고 할 정도로 중국 관련주들 두드러진 상승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보유자들은 기본적인 수익 같이 나누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보입니다. 구자들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